안녕하십니까? 창의적 생활 코딩 1강 2차에서는 컴퓨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음, 앞서 우리는 음, 그 CPU, 메모리, 입출력 장치와 같은 하드웨어를 갖춘 기계를 통칭하여 컴퓨터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았고요. 그 하드웨어를 제어하여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 뭐 다양한 미디어를 편집할 수 있는 뭐 포토샵, 워드, 유니티 등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컴퓨터는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컴퓨터를 통해 인간이 빠르게 하기 어려운 계산 또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컴퓨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때 컴퓨터의 의원은 그 계산하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고요. 컴퓨타레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무언가 계산하는 기계는 유사일에 뭐 주판도 있었고, 뭐 기어도 있었고, 비슷한 다양한 계산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수확한 곡물은 얼마고, 뭐 세금은 얼마고, 또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고, 뭐 계산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사실 더 복잡한 문제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확도가 요구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 산 너머 또는 바다 건너 뭐 적에게 포탄을 정확하게 계산한다든가, 시간만 있으면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뭐 이거 계산하는데 1년 걸리면 언제 포탄 쏘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뭐 뭔가의 규칙을 찾고 이것을 풀어내는 암호 해독이라든가. 그래서 인간 분명 규칙만 알고 시간만 취해준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 시간이 걸리지만 언젠가는 해결되는 장시간 소요되는 계산 문제는 참 일상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컴퓨터는 인간 대신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요. 인간의 역사에서 참 중요한 발견은 사실 전쟁의 역사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오늘 얘기할 컴퓨터도 그렇고, 약간 언급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뭐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요. 1946년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공식적인 최초의 컴퓨터인 애니악도 같은 경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모클리와 에거티가 처음 제작하였고요. 한 제작 기간은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앞서 언급했듯이 어떻게 적에게 정확하게 포탄을 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빠르게 정확하게 쏘아서 쏠 수 있는 군사용 기계를 만들 것인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컴퓨터를 직접 조립해 본 적이 있나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한번 조립해 보자 이렇게 하면 메인보드에 CPU에 뭐 램, 그래픽 카드, SSD나 뭐 하드디스크를 연결한 후에 케이스를 나사만 주우면 되죠. 뭐 그 프로그램 나중에 깔더라도 하여간 뭐 2시간에서 뭐 15분 빠르면 까지도 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근데 이 애니악은요, 설계를 빼고라도 제작한 데만 한 3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엄청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진 이 사진 속의 기계들이 전선 막 회로들이 컴퓨터 여러 대가 아니라 컴퓨터 한 대 있고 이마저도 다 보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폭과 높이가 한 1m와 2.5m, 그리고 그 길이가 한 25m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그리고 그 무게가 지금 PPT에 나온 거지만 한 30톤 정도 되는 정도의 무게였답니다. 그러니까 규모도 규모지만 사실 그 운영에 있어서도 사실 이렇게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알다시피 전선과 전과 배전판으로 돼 있어서 엄청난 전력 소모와 그리고 고장이 그렇게 많이 났대요. 그래서 어느 날 개발자가 계속 오류가 나자 한번 원인을 찾았는데 이걸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확인하다 보니까 한 전구가 있는 쪽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벌레 하나가 딱 붙어 있어 타서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까지도 컴퓨터가 오류가 생기고 뭐 에러가 생겼다 그러면 버그 났다 말하곤 하죠. 그래서 여기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지금 보여주는 애니악은요, 탄도 계산하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어, 그 이후에는 사실 전쟁의 어떤 목적은 전쟁으로 시작하였지만 뭐 우주선 연구나 일기예보 등에 이렇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음, 뭐 개발 목적이야 전쟁이었지만 비슷한 사례도 알파넷도 그렇습니다. 알파넷은 사실은 그 월드와이드가 만들어지기 전 인터넷의 전신이 되는 게 알파넷인데, 이 알파넷 자체가 미국 국방부 산하의 어떤 연구소에서 개발된 거죠. 이유는 그러니까 소련이죠. 적이 나라 소련에 핵폭탄을 쏘아 올렸을 때 흔히 말하는 명령을 주는 전선이 네트워크가 끊겨지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이 포탄을 쏠 수 방법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된 연구가 이 알파넷의 시작이었고,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확장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인터넷이 되었답니다. 여하튼 지금 비록 개발된 목적은 뭐 전쟁이지만 애니악도 그렇고 알파넷도 그렇고 이후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하는데 큰 영향을 준 어떤 기술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지금 보여지는 애니악의 성능 정도가 뭐 비교할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250만 대가 돼야 지금 컴퓨터 한 대의 성능이 될까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여러분이 그 컴퓨터 사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또는 인터넷 속도도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위에 그 애니악 이후에 나온 컴퓨터가 에드삭이라는 컴퓨터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는 이 전신인 사실 에드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애니악이 최초의 컴퓨터긴 하지만 한 아까 그랬죠. 굉장히 톤수가 무겁고요. 컴퓨터를 양산할 수 이런 컴퓨터를 양산할 수 없겠죠. 어떻게 집집마다 보급을 하며 그리고 뭐 3년이나 하나 걸렸는데 그죠? 그래서 현대의 컴퓨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것은 사실 애니악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았던 컴퓨터. 영국에서 개발된 에드삭이었습니다. 그 이 에드삭을 개발한 사람이 이제 폰 노이만이고요. 이 에드삭이 가지는 이는요. 컴퓨터 명령이나 데이터를 모두 기억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했던 거고, 여러분이 쓰는 이진 바이너리 0과 1, 제가 앞전에 이제 디지털한 개념을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컴퓨터는 0과 1만 안다는 그걸 본 의미가 되는 컴퓨터를 배경으로 만든 컴퓨터가 이 에드삭입니다. 그래서 한번 폰 노이막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헝가리 출신의 수학자, 양자역학, 함수 해석학, 지팔론, 위상수학, 컴퓨터과학, 그다음에 수치 해석, 경제학, 통계학 등 모든 분야의 업적을 남긴 인류 역사상 최고로 똑똑했는 인물 중 한 사람, 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재죠. 그래서 존 폰 노이만에 대해서 재미있는 일화들은 이제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하튼 에드삭은요, 이 천재 폰 노이만이 설계한 이진수를 사용한 프로그램 내장 컴퓨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만들었던 애니악은 10진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했기 때문에 크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고요. 복잡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전에 제가 아까 다시 언급하듯이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는 것처럼 이 디지트, 즉 비트라는 개념 기반에 만들어진 컴퓨터가 존 폰 노이만이 개발한 이진수 기반의 에드삭입니다. 그래서 현재 컴퓨터의 기본 구조를 만든 사람이 이 존 폰 노이만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꼭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가장 인간이 개발한
가장 획기적인 언어죠. 0과 1.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킨 어떤 기계라고 볼 수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에드사 꼭 기억을 해두고 폰 노이만의 구조 한번 꼭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다음 장을 보면 사실 이 부분은 앨런 튜링과 튜링 테스트인데요. 책에는 지금 수록되진 않았지만 폰 노이만과 함께 한번 꼭 기억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별도로 참고로 PPT 강의에는 조금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나 노트에 조금 메모를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 앨런 튜링은요, 영국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전에 유명한 논문 두 논문을 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산 가능한 수와 결정 문제 응용에 관하여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를 연산하기 위해서 표현해야 할 논리를 연갈로 대추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정의하였고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연갈로 대추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논문의 영향을 받아서 현재의 프로그램 언어까지 굉장히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실 애니악 이전에 만들어진 애니그마라고 불리는 그 암호 해독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최초 컴퓨터가 애니그마가 아니고 애니악이나 뭐 애니악이라고 하냐면 사실은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니그마는 영국의 국가 기밀이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이제 컴퓨터의 시초는 애니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폰 노이막 그 에드삭도 오늘날 컴퓨터를 탄생시켰다고 하지만요. 앨런 튜링이 사실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 지도 교수님이 누구냐면 이 폰 노이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쓴 논문이 아무래도 같은 랩실 교수님이니까 앨런 튜링의 논문도 같이 한번 읽었을 거고 서로 이렇게 조언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화제되고 있고요. 항상 폰 노이만 옆에 앨런 튜링이라는 이제 수학자가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거는 이분이 논문을 죽기 전에 쓴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논문이 뭐냐면 기계도 생각할 수 있을까? 비싼 문구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인공지능 보고 우리가 뭐라 할까요? 기계도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기계도 생각할 수 있는 논문에 처음으로 지금의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에 기반이 되는 논문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컴퓨터 모델의 기본이 되는 논문을 냈고요. 그리고 이후에 죽기 전에 또 논문에는 가장 주목받는 융합 기술인 인공지능의 기초가 되는 논문을 썼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컴퓨터가 어떠한 프로그램 언어를 규칙적으로 수행하고요. 결과를 얻는 연역적 방법이라면 이 긴 논문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기록한 데이터를 보고 귀납적 추론을 하는 인공지능의 어떤 기조를 제시한 것이 이 마지막 논문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인공적인 기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공적인 기계가 지능을 가졌다 안 가졌다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인간이 제3자가 기계와 인간이 대화하는 것을 듣고 기계와 인간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기계는 지능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튜링 테스트라는 걸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인공지능의 여러 연구의 시작이 이 앨런 튜링의 논문이 크게 기여한 바가 크다. 도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IT 역사에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도 중요하지만요. 폰 노이만과 더불어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 꼭 기억해 두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진처럼 사실 이 사람 인생이 좀 슬픕니다. 그래서 앨런 튜링은 동성애자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힘든 환경이었고 나중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진처럼 독이 든 사과를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 기계도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논문을 생각한 그런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 생전에 자기를 하고 굉장히 대화가 통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죽은 그 친구가 너무 그리운 거야. 그래서 기계도 생각할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너무 그리워서 그런 기계를 만들어야지 생각을 해보니,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지식을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럼 기계는 그걸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만약에 대화로가 된다면 어떠한 인간이 그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이라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이것도 지능이 가진 기계가 아닐까라고 이제 제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진이 근 것처럼 조금 슬픈 내용인 하나 굉장한 분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사실 그 애플의 로고를 만들 때 생전에 스티븐 잡스가 이 앨런 튜링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앨런 튜링 존경보다는 존경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스티븐 잡스의 그 애플 로고가 사실은 이 앨런 튜링의 그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어떤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앨런 튜링과 튜링 테스트 좀 기억을 해두고요. 계속해서 다시 한 책을 좀 볼 것 같으면 그래서 이후에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퍼스널 컴퓨터 개념 보급형 PC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배경은 뭐냐면 반도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원가가 크게 절감되면서 작은 그 IBM에서 작은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용 컴퓨터가 온 집집마다 이제 양산이 되기 판매가 되기 시작하죠. 사실 IBM의 애플 1보다 그 애플 2부터 사실은 퍼스널 컴퓨터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스티븐 잡스의 IBM 애플의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요. 이후에 뭐 286, 386, 486 하는 컴퓨터는 이제 CPU의 처리 속도에 따라 기본적인 퍼스널 컴퓨터가 시장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데요. 그 반도체의 집적회로, 그러니까 그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법칙이 사실 무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성장을 얘기할 때 무어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무어의 법칙은 지금은 IT 전반적인 기술의 어떤 비약적 발전을 표현을 할 때 쓰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반도체 시장이 무어의 법칙을 따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무어의 법칙을 따르기 위해서 반도체를 미친 듯이 연구를 해서 그 그런 성능의 어떤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미친 듯이 연구를 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 IBM의 어떤 죄송합니다. 스티븐 잡스가 퍼스널 컴퓨터를 이제 처음으로 시장을 열었다면 드디어 이제 소프트웨어 시장을 연 빌 게이츠가 나타납니다. 윈도우 아시죠? 전 세계 컴퓨터 시장은 90%를 담당하는 운영체제 윈도우를 제작하고 판매한 빌 게이츠가 드디어 90년도 중반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사실 빌 게이츠는 위에 만든 IBM 스티븐 잡스 IBM의 운영체제를 AS를 하는 이제 회사였죠. 그래서 눈을 뜹니다. 앞으로는 하드웨어의 어떤 기술적인 그 시장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시장이 컴퓨터의 시장을 주도를 하겠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GUI가 들어간 누구나 쉽게 컴퓨터를 쓸 수 있는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윈도우를 하나 만들기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소프트웨어의 어떤 저작권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그 화면은요, 윈도우의 그 나파밸리 그 화면이거든요. 일명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히든 피겨스의 나사의 흑인 개선원에 관한 이제 그 영화인데요. 제가 이거를 연 이유는
음, 그 나사에서 미소 냉전 시대 때 우주 개발에 박차를 대해서 또 아닌 전쟁이었죠. 그래서 그때 사실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복잡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빨리 계산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한 30명 넘는 사람들이, 한 100명 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다 같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흑인의 뭐 여기서 계산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수학자들입니다. 진짜 인종차별에 의해서 흑인들만 모여서 계산원이라는 일명하에 앉아서 이제 그 모든 포물선과 그 우주 개발에 들어간 어떤 수식을 다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한 여자 주인공이 그 시대에 IBM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나사가 인간 대신 계산원 대신 IBM을 도입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일단은 IBM을 돈을 엄청 들여서 이제 들여놨는데 그걸 눈치를 채고 주인공이 앞으로는 새로운 언어, 우리를 대체한 프로그램, 새로운 언어가 나와서 컴퓨터가 나와서 우리를 대체해서 계산을 하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해서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매뉴얼을 훔쳐와서 포트란이라는 컴퓨터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부서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 흑인들이 어, 모여서 밤늦도록 포트란이라는 언어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주 발전에 의해서 큰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영화였고요. 한번 꼭 찾아서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거라 생각 들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예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학부 때 어, 포트란 가지고 시험을 쳤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챙겨서 보는 것도 재밌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빌 게이츠가 소프트웨어 시장을 열었다면 이후에는 이제 사실은 하드웨어 시장이 비약적으로 다양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PC는 점점 작아지게 되고 사용은 굉장히 극대화되면서 어, 들고 다닐 수 있는 포터블한 그런 기계들, 다양한 첨단 기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노트북이나 PDA 첨단 기기들. 여기에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장도 굉장히 발맞춰 급격히 성장하게 됐고요. 그에 맞춰서 휴대전화와 PC가 융합되는 컨버전스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시에도 얘기했듯이 The computer will disappear. 컴퓨터는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곳곳에 컴퓨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컴퓨터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확장된 디바이스가 확장되면서 장치가 확장되면서 우리가 눈여겨볼 회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검색과 공유의 플랫폼 시작한 구글이죠. 그러니까 구글은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어떤 경계를 넘어선 그러니까 공유의 시장이다 라고 하면서 공유 플랫폼을 제공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런 공유 플랫폼에서 제공돼서 재가공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지금의 빅데이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구글이 또 IT 세상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컴퓨터 40년대의 컴퓨터 이후로요. 지금의 컴퓨터는 그 모양과 기능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확장되어졌죠.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과 발전과 함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그리고 인터넷 오브 띵즈 또는 요즘에 IoE라고까지 합니다. 에브리띵을 엮는 거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등 다양한 4차 산업에 해당되는 연구 기술들과 그러니까 연구 기술들이 융합된 형태로 컴퓨팅에 대해서 전 모든 사물이 연결되고요.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모든 생물에도 앞으로 컴퓨팅 할 수 있는 세상이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컴퓨터가 가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에 대한 일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 안에서 일어나는 일, 코딩하는 것들을 한번 배우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주차, 2차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게 됐으며 왜 우리는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